Everybody in here is innocent. Didn't you know that? Hayward, what you in here for? Didn't do it. Lawyer f***ed me. 바람핀 아내와 불륜 상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Life sentences back to back. One for each of your victims. So be it.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쇼생크 탈출입니다. 같은 해 개봉한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많은 관객들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명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포레스트 검프 영상 댓글에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다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찾아봤는데요. 베트남 전쟁씬에서 뒤에 엑스트라를 집중해서 보면 몇 프레임 동안 와이어를 제거하지 못해 살짝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쇼생크 탈출은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2,8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38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94년 글로벌 흥행순위 52위로 평가에 비해 상당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트클럽과 비슷하게 뒤늦게 재평가를 받고 재개봉과 DVD만으로 8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손익 분기점은 넘겼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9%, 메타크리틱 82점, IMDb 9.3으로 연기력부터 스토리, 연출 등 뭐 하나 빠짐없이 극찬을 받으며 특히 평론가가 아닌 관객들의 평점 위주로 구성된 IMDb에서 대부를 제치고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nd the Oscar goes to Forrest Gump. The Lion King for Edward. 하필이면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들이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 라이언킹, 에드우드 등 작품성만 두고 봤을 땐 거의 죽음의 조라고 봐도 무방한 경쟁작들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단 한 개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1982년에 출간된 스티븐 킹의 소설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타 헤이워스는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배우 19위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배우로 극중에서 앤디가 탈옥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을 가리는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목이 너무 길어서 리타 헤이워스를 빼버렸는데 모건 프리먼이 가장 아쉬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That was the problem of the title. The title of the story is Rita Hayworth and the Shawshank Redemption. Just keep that on the poster. Rita Hayworth and the Shawshank Redemption. Rita Hayworth was Rita Hayworth. Rita Hayworth. Rita Hayworth. 모건 프리먼과 함께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제목이 참 거지 같은데요. Someone else the other day. Scrimshaw retention? Scrimshaw reduction. Hudsucker reduction. I did got when Shimshunk, man. Shimshaw. Sham. 더군다나 쇼생크 탈출은 영어로 쇼생크 리뎀션, 직역하자면 쇼생크에서의 구원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앤디가 마지막에 탈옥하는 건 나름의 주요 반전이기 때문에 제목에 탈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건 반전을 까발리는 스포일러급 오역으로 문제가 될 만도 했지만 개봉 당시에 영화가 많은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영화 초반 앤디가 쇼생크 교도소로 향하는 장면 속 신선한 생선들을 보며 열심히 낚시질하는 이 엑스트라는 모건 프리먼의 둘째 아들 알폰소 프리먼입니다. 그리고 특별 출연뿐만이 아니라 젊은 시절 레드의 머그샷 또한 알폰소 프리먼의 사진으로 극중에서 나름 1인 2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여담으로 쇼생크 탈출을 패러디한 단편영화 샤크탱크 리뎀션이 DVD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알폰소 프리먼이 아예 모건 프리먼의 역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레드와 앤디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앤디는 자신을 왜 레드라고 부르냐고 묻자 본인이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뜬금포 드립을 치는데요. Why do they call you that? Maybe it's because I'm Irish. 아일랜드계의 특징인 붉은 머리 백인을 참조한 드립인데 누가 봐도 아일랜드 사람이 아닌 레드가 뜬금없는 드립을 치는 소소한 개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 속에는 원작 팬들을 위한 또 다른 재밌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데요. 원래 원작 소설에 따르면 레드는 흑인이 아니라 실제로 붉은 머리를 한 아일랜드계의 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Red is an Irish. He's a white Irish guy. White Irish guy. It could have been black Irish. Could have been black. Absolutely. 소설 설정은 그렇다 치고 극중에서 레드의 별명을 얻게 된 진짜 이유는 놓치기 쉬운 디테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설과 다른 점은 레드의 본명이 영화 후반에 밝혀지는데 Alice Boyd Redding. 본명은 앨리스 보이드 레딩으로 레드의 별명은 이름에서 따온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앤디와 일원이 지붕에서 방수 작업을 하는 도중 간수장 헤들리는 동생이 남긴 100만 달러 중 3만 5천 달러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35,000.
한때 은행원이었던 앤디가 옆에서 헤들리의 말을 엿듣고 부인에게 돈을 넘기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Give it to your wife. The IRS allows a one-time only gift to your spouse for up to $60,000. Bullshit. 하지만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부부를 떠나서 극중 배경인 1949년 기준으로 증여액 $60,000 이하는 상속세가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미국은 부부가 하나의 주체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증여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 관련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고증 오류로 볼 수도 있고 헤들리의 상속세를 해결해준 뒤로부터 교도소 생활이 편해진 앤디의 큰 그림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5,000를 받게 된 헤들리는 겨우 착각 정도라고 투덜대는데 Maybe enough to buy a new car, and then what? $35,000는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6억이 넘는 돈으로 아무리 세금을 떼가도 당시에 $2,000도 안 하던 착값 수준으로 인식할 만한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장면 속 오게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앤디는 미국 국세청을 IRS라고 부르는데요. Give it to your wife. The IRS allows. IRS는 인터널 레베뉴 서비스의 약자로 1953년에 이름을 바꿀 때까지 IRS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ullshit. 노튼과 헤들리가 앤디의 방을 수색하는 장면에서 창문에 세워둔 체스말을 쓰러뜨리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체스말이 다시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But I suppose exceptions can be made. 앤디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쇼생크 교도소 전체에 음악을 트는 장면에서 레드는 지금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대사가 있는데요.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이 장면 속에 흘러나오는 오페라는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각자 다른 상황에서 자유를 찾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ll be damned. 음악 관련 오게티 하나 지적하자면 앤디의 도움으로 확장한 도서관에서 헤이우드가 듣고 있던 음악은 행크 윌리엄스의 러브식 블루스인데요. 음악 자체는 극중 배경보다 훨씬 전에 나왔지만 문제는 헤이우드가 들고 있던 레코드판인데 행크 윌리엄스의 위대한 히트곡은 대략 30년 후인 1976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앤디가 탈옥하기 전 레드와의 마지막 대화 중 쇼생크에서 탈출해 멕시코에서 살 것이라고 하자 레드는 똥같은 파이프 꿈이라고 말합니다. I don't think you ought to be doing this to yourself, Andy. This is just shitty pipe dreams. 영어로 파이프 드림은 주로 실현이 불가능한 헛된 꿈을 꿀 때 쓰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앤디는 결국 레드의 말대로 똥이 가득 찬 파이프를 통해 꿈을 이루어내는 나름의 복선이 담긴 대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의역되면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앤디가 탈옥하기 위해 벽을 긁어내는 클로즈업 장면들은 배우 팀 로빈스가 아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직접 연기를 한 겁니다. My hands. Tim's feet. 뿐만 아니라 영화 초반 총을 꺼내는 장면 또한 감독의 손인데요. 다라본트 감독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손동작을 배우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I find it easier to just do my own hand rather than trying to explain somebody else. 탈옥하기 위해 앤디가 사용한 망치는 성경책에 숨겨두었는데 자세히 보면 망치를 숨기기 시작한 챕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Another one of our little in-jokes. It's Exodus, the chapter. 앤디가 탈옥한 뒤 레드를 조사할 때 레드가 구속된 방번호는 237입니다. 237은 스티븐 킹의 또 다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샤이닝 속 호텔방 번호이기도 한데요. 단 원작 소설은 237이 아닌 217로 소설과는 딱히 관련은 없지만 영화 샤이닝을 참조한 이스터에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말 나온 김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오게티 하나 지적하자면 노튼이 손가락질 할 때 자세히 보면 분명 왼손인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른손으로 바뀝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오게티 중 하나는 앤디가 탈옥하고 포스터가 다시 제자리에 붙어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팬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독은 10년 뒤 DVD 코멘터리에서 해명까지 하는데요. How do you get the poster stuck back on the wall? And I always say, hey, it's a movie cheat. Live with it. 단 극중에서도 나오다시피 앤디는 포스터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파내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면에 오게티가 없는 건 아닌데 노튼의 넥타이를 집중해서 보면 위쪽 부분이 노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감독이 지적한 또 다른 오게티로 앤디가 쇼생크를 탈출한 뒤 빨간 차를 타고 절벽 위를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차는 1969년식 폰티악 GTO로 극중에서는 이 모델이 제작되기 3년 전인 1966년입니다. 원래는 1965년식 포드 머스탱을 타는 장면으로 연출할 계획이었지만 차주인이 촬영 직전에 마음을 바꿔서 발생한 오게티라고 합니다. The guy backed out at the very last minute. The closest thing we could find is a 1969 GTO. 하지만 이런 시대착오적 실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한 재밌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헤들리와 노튼이 체포되기 직전 검사가 써놓은 메모를 힐끔 쳐다보면서 읽어주는데 검사가 헤들리에게 읽어주는 것은 미란다의 원칙입니다. 지금이야 미란다의 원칙은 영화나 드라마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외워두고 있을 정도이지만 You even know the Miranda rights starts with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do or say can be used. What's the next part?
작중 배경이 1966년으로 원칙이 생긴 지 1년채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검사가 어설프게 메모장에서 읽는 모습으로 표현된 건 장면 속 디테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앤디의 폭로로 경찰관이 들이닥칠 때 노트는 모든 걸 체념하며 총알을 채워넣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책상에 뿌려져 있는 총알들을 집중해서 보면 장면에 따라 흐트러져 있는 총알들이 장전이 끝난 뒤 한 곳에 깔끔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거의 10년 동안 감독을 미치게 만든 오게티도 하나 있는데요. 노튼이 자신의 턱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전 총의 위치와 이어지는 장면에서 총구멍의 위치가 좀 티나게 다릅니다. It's been driving me crazy for 10 years. 이 실수를 뒤늦게 발견한 감독은 10년 후 블루레이 DVD가 출시되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 감독도 놓친 또 다른 실수가 있는데요. 총알이 노튼의 머리를 관통해 뒤쪽 천문까지 깨지는데 깨질 때는 우측 상단 모서리가 깨지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아래쪽 중간이 깨져 있습니다. 노튼의 턱 때문에 묻혀진 이 창문 오게티는 블루레이에서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앤디가 탈옥하고 신분 세탁을 위해 만들어낸 가명은 랜들 스티븐스인데요. Randall Stevens. 원작에서는 원래 피터 스티븐스였지만 법적 문제로 피터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It was actually Peter Stevens. We had to change it to Randall Stevens for some sort of legal reason. 그래서 랜들 스티븐스로 바꾼 건데 랜들이라는 가명은 스티븐 킹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빌런 랜들 플렉을 오마주한 이름입니다. And a little secret on where the name Randall comes from. Doing a little homage, a little tip of the hat to Randall flag. 레드에 따르면 앤디는 반마일, 즉 0.5마일에 조금 못 미치는 500야드를 기어서 자유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500 yards, just shy of half a mile. 하지만 500야드는 반마일에 훨씬 못 미치며 실제로는 반의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원작에서도 있는 대사인데 아무래도 스티븐 킹이 책을 쓸 때 생각했던 건 반마일이 아니라 반 킬로미터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시작하기 전 앨런 그린을 추모하며라는 글이 나와 앨런 그린이 도대체 누군지 한동안 감독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I've had a lot of people ask me that through the years. Alan Green was my very first agent. 앨런 그린은 영화 감독의 첫 매니저이자 친구로서 안타깝게도 영화 완성 직전에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고 왔는데 다시 메인 컨텐츠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